사실은 제가 이제 종교와 과학 분야에 한 20년 가까이 연구해 왔던 사람으로서 한 15년 전인가요? 김지영 소장한테 그 인공지능 문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을 하고 종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윤리적인 측면, 인간 속의 관련된 문제,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김 소장 그 당시에 뭐 그거 뭐 기계인데 머신인데 뭐 그건 무슨 관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새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의 입장은 항상 이 과학 또는 기술과 이 종교 문제는 꼭 종교나 이 신학은 꼭 뭐 과학 기술을 방해하는 방해꾼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과학자가 또는 이 공학이 어떤 사회적인 측면, 인간의 문제, 그다음에 윤리 도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깨쳐주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는 슬라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슬라이드 장난 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눌리면 되던가? 그냥 현대과학과 과학.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과학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술 시대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사이언스 퍼세보다는 사이언스 그 자체보다는 상당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공돌이 시대는 공돌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바꾸니까. 그래서 현대 과학 기술과 종교, 그래서 인공지능과 트랜스휴머니즘, 요새는 뭐 트랜스휴머니즘을 H+로 되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다음 이볼루션, 진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실례지만 지금 이 중에 혹시 종교 있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종교 있는 분들은 한 5분질. 무신론자 손 들어보세요. 대놓고 또 무신론자는 아주 극소수네,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래도 어떤 종교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종교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좀 많은 편, 그 정도는. 예? 다행입니다. 뭐 며칠 전에 이미 그 로스를 베이커 호스텔러라는 이게 그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50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집단보다도 AI에다가 이미 고용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죠?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자라게 되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일단 AI에 부속된 모든 직장을 잃어가는, 벌써 아까 로이어들은 벌써 읽기 시작했죠. 의사들은 읽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떴지 뭐 사실, 그죠? 이것 때문에 많이 떴죠. 월급도 많이 오릅니까? 이것 때문에 올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예산도 엄청나게 때린다고 그러고, 우리 김진영 소장 뭐 바빠지기 시작하고 국제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도 이 이제 딥마인드 이 친구 하시아스인가요? 이 친구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AI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스티브 호킹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닉 보스트롬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트랜스휴머니즘의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 옥스퍼드 교수죠. 그 사람들은 벌써 이러한 AI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결국은 AI의 퍼포먼스와, 여기 뭐 그냥 휴먼 퍼포먼스로 나왔는데 사실상 이러한 도표는
AI의 발전 속도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발전 속도는 거의 리니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AI를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스티브 호킹스 같은 사람은 AI가 결국 인간을 파괴할 수 있겠다. 그래서 AI의 개발을 조심해. 요새 뭐 입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트랜스 휴머니스트조차도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명서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AI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꼭 인간에게 유익한 그러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자체에 버금가는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가 이미 나왔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국에서도 AI 연구할 때 그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그거 오늘 얘기하러 온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론 AI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한 10년 뒤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겪은 어떤 윤리적인 시행착오도 우리는 앞으로 연구할 때 여러분이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구글은 그래서 이제 모든 AI 연구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에식 보호도 윤리위원회를 만들었죠. 근데 구글만 딥마인드는 구글 딥마인드는 그쪽 윤리위원회 회원의 이름을 안 밝혀요. 미스테리예요.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레이 쿠츠바일이 바로 딥마인드의 이 프로그램 디렉터죠.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한 밝히기가 좀 어렵겠죠. 이 사람은 윤리보다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싱글레리티 2000 몇 년인가요? 45년인가요? 2045년이 되면 싱글레리티가 오고 모든 그러한 과학 발전, 과학 기술 발전이 하나의 한계점, 임계점, 여기 시계가 어디? 임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는 결국 모든 인간이 이제는 호모사피엔스의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몸을 떠나서 사이보그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돼야 되고 그게 운명이니까 운명론자 이 사람 한 20년 전에 15년 전인가요? 김희정 소장 보고 이 친구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뭐 음악하는 친구 왔다 갔다 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별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별거가 아니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룹을 그래서 뭐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싱글레리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표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트랜스 휴머니즘 이거는 뭐 기독교에 나오는 소위 그 천지창조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건데 이제 이거 싱글레리티가 오고 결국 인간이 결국은 신의 입장이 되고 신의 입장으로 다시 AI를 사이보그를 만들어 놓으면 사이보그가 다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누른다 그랬더니 이걸 눌러. 결국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 그것도 3월 23일 날 꼭 2016 보면 이미 트랜스 휴먼 시대가 왔다라고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슈퍼 솔저 얘기가 이미 나오고 그 다음에 시니어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그 리얼 월드 시츄에이션 자체도 지금 급속도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게 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부르는데 이미 이게 왔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이거 긍정적으로 하겠다. 뭐예요? 결과적으로 뭐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브레이브 뉴 월드가 온다는 것을 토마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가 이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정부기관이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고 더욱이 이번에 졸탄 이스타반이라는 친구가 대통령 출마를 하죠. 미국서 트랜스 휴머니스트 당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하고 여러분 뭐 트랜스 휴머니즘이 뭔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최대로 발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죽음
죽는다는 거 그거 자체가 그거는 병이다. 고칠 수 있다.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안 늙는다. 그러니까 영생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캐파빌리티를 뭐 바이오닉, 브레인, 뭐 브레인 사이언스, 바이오닉, 뭐 그다음에 이 소위 머신 바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아주 초능력을 가진 뭐 슈퍼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초능을 가진 그러한 다시 말하면 신의 경지에 등극하겠다. 우리가 신이 되겠다. 뭐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단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소위 호모사피언스의 바이올로지컬한 그러한 리미테이션을 인정한 그러한 법과 규제는 이미 아웃 오브 데이트 한 거니까 내가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그걸 바꾸겠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법과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 헌장을 내세우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죠. 미국 정부 기관은 트랜스 휴먼 그러한 AI가 대표적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트랜스 휴머니즘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정치 일선에 대통령 출마하는 뭐 지금 아직까지 보면 뭐 크레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이미 현실도 다가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 그런 미국의 상황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알포라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이세돌과의 대결이라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 한국 땅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앞으로의 소용돌이의 첨단에 서 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이 정말 이게 트랜스휴머니즘이란 건 호모사피언스의 인간은 끝났다는 종말의 선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말하면 종말론의 기계적 종말론인데 그러한 곳에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최첨단에 지금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이렇게 만난 거를 제가 고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짚고 가기 위해서는 좀 기초적인 서로 간에 지금까지의 특히 그 기술도 포함된 종교와 과학의 대화의 트래젝토리, 궤적, 유형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과 종교의 유형론 그리고 그러한 종교과학 또는 한국 땅에 있어서의 과학과 과학기술과의 지금까지 관계 중에서 나타났던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황우석으로 얘기되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와 관련된 논쟁.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안 휩쓸었던 통섭론 논쟁. 그거를 살펴보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깊은 관련이 있는 AI와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Nobody knows.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제가 정말 공돌이 출신으로 신학자로서 그리고 종교와 과학 그러한 대화를 한 십몇 년 국제적인 그러한 곳에서 제가 이제 종교와 과학을 세계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담론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학술원이 International Society for Science Religion인데 캠브리지에 있는 아주 석학들, 노벨상급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회원이에요. 회원이어서 한 십몇 년 동안 그들하고 해왔던 그러한 담론, 그게 한국에 전혀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한국이라는 것이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는 데다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종교와 과학이는 담론으로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이 전공의 벽에 박혀 갖고 지금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이거는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몇 개 생각해 본 거 그것을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종교와 과학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좀 빠른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여기 좀 계시는 것 같고 맨 처음에 걸린 건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창조냐 진화냐 하는 이런 문제.
이러한 것부터 아주 굉장히 그 종교와 과학의 담론이라는 건 엄청나죠, 사실은. 그동안 종교가 기독교가 과학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그러나 또 다시 들여다보면 그러한 역사적인 과학적 발전을 한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다 뭐 그 사람이 옛날에 수사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뉴턴이나 다윈 이런 사람도 다 신학자라고 생각했고 다윈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옥스퍼드에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결국 현대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적인 울타리 요람 속에서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황우석이 해 제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의 윤리, 성경의 말씀의 윤리 때문에 나가지를 못할 브레이크에 걸려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교가 완전히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어떤 프레임으로서 붕괴된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기독교는 어디 성장 위주의 기독교가 돼가지고 그러한 윤리 도덕에 대한 문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나아가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서구 과학 문명에 대한 열등감, 일종의 어떻게 하든지 이 과학을 사용해서 기술을 사용해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관한 한 어떤 담론이나 어떤 프레임도 거부해버려요,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빠른 속도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의 유형론을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거면 그냥 넘어가고. 예? 다 넘어갈까요, 그냥? 그래요. 한번 정리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안 바버라는 사람이 저하고 상당히 이안 바버. 그러니까 이 종교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하이브리드들. 하이브리드라는 건 뭐냐면 다 과학자들. PhD하고 세계적인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과학자들이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목회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깊은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든 종교를 가지고 뭐 이 기독교만 아니고 불교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과학에 아주 그러한 그러니까 이 소위 과학자로서의 자기, 과학 기술, 공학도로서 공학자로서 과학자로서의 자기 입장하고 교회에 나갔을 때나 어떤 자기 신앙 속에서 자기하고의 이 갈등, 이 실존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의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PhD를 한 물리학자예요, 이안 바버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실존적인 그러한 갈등 때문에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것이 기독교, 과학과 종교. 그런데 이제 과학과 종교하면은 제가 이제 비판하는 건 그 종교는 기독교 신학이다. 넘어서야 된다는 게 하지만 하여간 지금까지 대부분 신학과 과학,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그러한 두 부딪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안 바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세기 중반에서 엄청난 담론들이 쏟아 나옵니다. 그게 한국에 소개가 많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는 워낙 이과와 문과의 벽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과 문과 넘어가자는 거죠. 하나 인문학적인 나, 그러니까 하나의 그 철학적인 인간으로서의 나, 그리고 하나의 과학자로서의 나, 그 두 나를 어떻게 레컨사일 하느냐, 어떻게 하나로 묶느냐, 그리고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발견해내느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이안 바버는 네 가지 유형으로 이것을 과학과 종교라고 해야 됩니다. 종교의 관계, 특히 기독교의 관계로부터 첫째는 충돌, conflict. 두 번째는 독립, independence. 세 번째는 dialogue. 그리고 네 번째는 integration, 통합.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충돌이라는 건 물론 여러분 잘 알죠.
갈릴레오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늘날 와서는 뭐 창조과학의 문제라든지 독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인슈타인과 같은 입장이고요. 두 개 다 필요하다. 대화란 거는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 아까 이안 바버처럼 서로 대화해서 뭔가 종합적인 종합적인 인간 또는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뭐 그런 입장이고 나아가서 이제 통합은 그러한 나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치관, 우주관, 세계관, 신학이죠.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여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꾸며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이 네 가지가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아주 뭐 치열하게 아직도 충돌하고 있죠. 아직도 많은 경우 한국에는 다 여기 충돌해.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충돌은 과학과 종교 간의 전쟁 양상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동설 문제, 진화론 문제 서로 배타적인 입장인데 그 배타적이란 것은 결국은 기독교 쪽에서는 이 문자주의가 문제고 과학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과학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과학주의가 아주 신선한 충격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 뉴 에이시즘, 새로운 무신론이 지금 대두되고 그 재밌는 거는 이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무신론을 얘기하는 소위 리차드 도킨스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옥스퍼드의 리차드 도킨스나 하버드의 E.O. 윌슨이 리차드 도킨스도 그렇지만 E.O. 윌슨은 정말 목사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강렬한 침례교 신자가 아주 극으로 튑니다. 왜냐? 학교 다닐 때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교회에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의 진화론을 그냥 밟고 그건 2단, 3단 하니까 거기서 튀어나갑니다. 그래갖고 아주 반대로 아주 그 신학 자체, 기독교 전통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그 도킨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 신이 있느냐 하는 논쟁은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전체가 다 뭐 거의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논쟁. 근데 도킨스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건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신의 논쟁에 거꾸로 활기를 일으켜준 신학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역전도사 정도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과학만이 그리고 물질만이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진리니 실제니 이런 것을 파악하는 틀은 방법론은 과학이다. 과학이 최고다. 해서 과학에 의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트루스라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오늘날 과학 자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새로운 20세기 이후에 나온 양자역학이니 뭐 그다음에 불확정 원리, 카오스 이론 자체는 새로운 우주가 발견되고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소위 그러한 결정론적 과학은 이미 붕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원주의는 지금 현재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물학 쪽에 그러한 아직 생물학은 어떻게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순수 과학보다는 조금 뭐 그런 뭐 계층적인 사고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물학 자체, 진화론 자체가 우리 인간하고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도킨스와 윌슨은 뭐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세계 지성에 있어서 아주 뭐 상당한 그러한 각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칼 사강이라는 사람, 코스모스라는 걸로 유명한 천문학자죠.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과학적 방법만이 이게 과학주의죠.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같은 것은 과학의 궁극성에 위배되고 인간의 공경의 대상은 이제 신이 아니고 자연이 되어야 된다. 소위 칼 사강은 그 코스모스라는 그러한 영상으로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소위 과학의 새로운 인식에는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제 그 기독교나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과학성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하게 됐어. 어떻게 보면 종교 입장에서는 겪어야 될 그러한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노벨상 수상자죠. 자켓 생물학자입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단순하고 분명한 기계적 상호작용으로 환원주의죠. 세포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이 모두 하나의 기계일 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의 에드워드 윌슨, 이분의 제자가 최재천이죠. 통섭론을 주장하는 사람. 인간의 마음은 두뇌라는 신경기계의 한 부수적인 현상이고, 인문학을 포함하여 사학이나 다른 사회학들은 생물학의 현대적 합성을 위해 남아있는 마지막 가지들에 불과하다. 그거 꺾어버리고 사회생물학이라는 그러한 과학적인 틀로서 모든 거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통섭이죠. 리차드 도킨스, 뭐 이기적 유전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이기적 유전자로 아주 히트가 굉장한 히트를 쳤죠. 오늘날 그것들은 외부로부터 차단된 거대하고 꼴사 나온 로봇 속에 거대한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구부러진 간접적인 길을 통하여 외계와 연락을 갖고 리모트 컨트롤에 의하여 외계를 조절하고 있다. 그것들은 당신 속에도 내 속에도 있다. 그것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지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최종적인 논거이다. 그것들은 자기 복제자로서 기나긴 길을 걸어왔다. 이제 그것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걸음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의 생존기계인 것이다. 이분은 명확하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닭은 달걀을 더 복제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라는 어떤 그런 엔티티, 존재가 그들의 생명, 그러니까 그들의 복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고도의 AI입니다. 고도의 사이보그, 고도의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했지만 유전자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뒤집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타를 얘기하는 종교는 허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아직도 종교는 그러한 리차드 도킨스나 이오 윌슨의 주장에 변호하고 변증하기에 시달리고 있는 편이죠.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다 그걸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보고 있는데 불행히도 한국 교회나 한국 종교는 아직도 그 이전 그러한 과학 20세기의 그 정말 어떤 용광로 같은 그러한 과학이 던지는 그런 불길 속에 이미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과학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과학자들이 신음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이제 하나의 그러한 그 담론이나 그러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소수만 들을 뿐이에요. 뭐 목회자들이나 뭐 종교인들도 읽을 만한 아직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속에 이미 완전히 칸막이 그러한 그 근대적인 그런 신학이나 기독교 지식, 종교 지식을 가지고 완전히 그런 교리란 틀 안에다 묶어놔가지고 밟아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그걸 터트리면은 뭐 그 사람들한테는 폭발의 혁명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뭐 잘못하면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같은 그러한 분들이 빨리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해주시는 하나의 그런 동지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와 반대는 이제 성서적 문자주의죠. 과학 그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성서에 다 있어. 성서도 그냥 성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문자 그대로 창세기 일주일 만에 우주가 창조됐다면 일주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석이 나오도 그 화석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안 됐어. 아직도 피곤하게 지칠 정도로 그러한
소위 그 뭐 화석 가지고 뭐 그다음에 대홍수 가지고 그다음에 조금 나가서 이제는 뭐 그런 짧은 뭐 창조론이 아니라 좀 긴 창조론 6천년이 뭐 만 년이 됐다가 뭐 했다가 지금 뭐 과학은 결국 뭐 41억 년, 뭐 138억 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뭐 5천 년, 6천 년 그게 아직 한국 교회에서 통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 우리 같은 그러한 세계 종교과학 담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과학은 이건 뭐 아니고 자기들은 과학자라고 그러지만 여기도 창조과학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오늘 혼나겠는데 다행히 좀 봐주시든지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계실 것 같아. 지금 표정 보니까 좀 있는 것 같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창조 이거 약간 이게 좀 여기서 못 읽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독립. 독립은 뭐냐면 과학과 신학이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 간에 서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각자의 성격과 개성을 최대로 존중하려는 태도죠. 신학과 과학은 서로 대조적인 연구 방법을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언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딱 선을 긋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게 결국 과학의 기능이란 것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거고 그리고 신학이나 종교의 역량은 왜라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특히 공학은 어떻게 뭐 하는 거죠. 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how라는 질문을 하고 신학은 왜라는 질문을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여러분 종교 이거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좀 옛날 말이 돼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좀 언어가 잘못되어 있는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과학은 걷기가 힘들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하죠. 그래서 결국 둘 다 필요하다. 뭐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랭던 길키라고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는 과학은 2차적인 근원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인식을 취급하고 신학은 궁극적 근원에 관한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알을 다룬다. 뭐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에서는 뭐 이런 건 뭐 결국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초월에 대한 문제니까 초월하고 자연 그러니까 초자연하고 자연 나누는 뭐 결국 그럴듯하지만 좀 그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는 인격적 주체 그리고 과학은 비인격적인 객체.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이나 종교란 건 인격적 주체로서의 세상을 보는 거고 실제를 보는 거고 과학이란 것은 비인격적인 객체로 보는 거죠. 여기도 그럴듯하지만 아직도 주객이 이원화되는 데카르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언어 분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언어이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지만 따져보면 결국 종교나 과학은 서로 공명하고 따라서 그 공명하는 서로의 일치점, 조화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서로 대화하자. 그래서 신학은 1차적인 원인인 신에 관한 학문이고 과학은 2차적인 원인에 관한 학문이다. 신학과 과학 사이에 논리적 연결성이 없지만 전혀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공명한다는 공명이론을 과학철학자 애난 맥물렌이 얘기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쿤. 과학 이론과 데이터도 그것이 뭐 하나의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라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깨졌죠. 그거는 과학 공동체에 주도되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죠. 해석이 체계죠. 자연을 해석하는 해석의 체계고 해석의 체계는 끊임없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발전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된다는 그 과학 자체도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것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주어지는 환경과 맥락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빨리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 예. 아니, 다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기초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론은 결국 과학과 신학의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가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카톨릭 신자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보통 신학에서는 자연신학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다른 건 뭐냐면 카톨릭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나 신의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 속에서도 신의 모습이나 신의 존재가 보인다고. 이게 신존재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자연과 초월, 신의 그 현상은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학이 가능한데 개신교는 그걸 부정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자연 세계는 초자연을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과 초자연 간의 그게 칸트죠. 순수이성 비판은 부정하죠. 예. 그러니까 칸트의 그러한 그 이원론도 결국은 기독교의 개신교 신학, 루터나 깔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철학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무리는 따르겠지만.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자연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종교와 과학을 잘 들여다보면 과학이 말하는 것 속에 신을 볼 수 있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가톨릭 입장이고 자연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개신교 입장인데 개신교는 아니야. 그건 몰라 우리가 신의 입장. 그러나 과학의 새로운 발견 속에서 우리가 알던 그러한 신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신학에 와서는 엄청난 디베이트를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신학의 내용과 과학의 내용을 서로 통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법론적인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통합 유형은 신학과 이 과학 이론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대화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연신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것이고 요새 이제 좀 유사하지만 요새는 이제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도 창조과학의 짧은 창조로는 뭐 이제는 뭐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사람들은 이제 ID라고 그래서 인텔리전트 디자인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그렇게 해서 랜덤이나 뭐 이런 우연의 법칙에 의하여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냥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타이프라이터 같은 거 부속을 하늘에서 떨어뜨렸을 때 각자 그것이 타이프라이터나 컴퓨터가 될 확률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뭔가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 위해서는 디자이너가 있다. 뭐 이런 논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티브 호킹스도 얘기했지만 어떤 안솔빅 프린시플 그러니까 상수가 인간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우주가 조금이라도 상수가 컸으면 폭발해 버렸을 거고 상수가 조금 작았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어졌을 텐데 그냥 남아 있는 거는 이게 강한 인류월이라고 그러죠. 스트롱 안솔픽 프린시플. 거기에는 디자인이 있다. 배후에는 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톨릭의 신존재 증명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자연의 신학은 아까 말하는 이안 바버나 옥스퍼드에 뭐 작가하셨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그 학술을 만든 생물학자
결국 뭐 거기에 대표적인 분은 결국은 뭐 테일하드 샤르댕 같은 사람이죠. 신앙 경험과 역사적인 계시를 근거로 하는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고 신학과 과학은 방법론적으로도 오버랩한다라고 그리고 결국 과학이란 것도 가설 대목은 그게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건 영감을 받거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거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이 그게 진리냐? 모르죠. 더 발전하는 거죠. 뉴턴의 결정적인 그런 물리학 법칙이 절대냐? 아니죠. 아인슈타인에서 깨지죠. 아인슈타인의 그러한 뭐 상대성 원리가 절대냐? 그거 벌써 깨지고 있죠. 양자역학으로 시작해서 뭐 아직도 많이 유용합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하는 건 절대는 아니죠. 절대에 가깝고 근접하는 하나의 과학 이론이지.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화를 넘어서 하나로 하는데 뭐 이제 나의 이제 아시아 신학자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안 바버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뭐 기독교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고 종교와 과학의 서로의 그 관계론에 있어서 뭐 아직도 유용한 그러한 유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입장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하는 거는 암만 과학자나 공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마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역사적인 한국의 현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논쟁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 많은 그런 논쟁을 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하고 중요한 몇 가지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항우석 사태가 주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어떻게 보면 생물학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저 황우석 같은 생물학자는 공학자에 더 가깝죠.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후진성이 표출됐다. 이번에 AI는 이건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건 뭐 그만큼 폭발적인 동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소위 그 황우석 광풍이 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버린 장님처럼 행동한 것이 한국 과학계 뭐 과학계는 그래도 젊은 과학자들이 그걸 고발을 했으니까 그것보다 정치계 언론 뭐 그냥 정치인들은 그냥 황우석 초대해가지고 뭐 자기 자식들 결혼시키느라고 난리가 나고 말이죠. 뭐 이런 그러니까 과학 선진국이고 과학은 선진국 대열에 가까이 갔는데 그다음에 윤리는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세계 곳곳에서 받게 됐죠. 그래서 소위 그 과학 특히 생명과학하고 소위 오늘날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뭐 과학 AI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하나의 그 거품, 그 거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러한 상황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일이 물론 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리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높아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이 나서서 제 난제를 들 테니까 장미꽃에다 무궁화에다가 이렇게 나서서 난자 기증을 위한 모임까지 뭐 여성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일종의 과학 파시즘, 과학기술 파시즘까지 소위 그게 애국심도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한번 이 항우석 사태라는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윤리적 도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익을 위하여
그리고 뒤떨어진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세계 여성들이 이걸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비하가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여성들뿐만 아니죠. 남자들은 더 했었겠죠. 이러한 상황이 이번에 앞으로 AI 또는 트랜스휴머니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이 황구석 사태의 종교인으로서 이제 보면은 뭐 가톨릭은 뭐 아무 말도 안 했죠. 불교는 이 황우석이 우리 신자인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황우석 도와주려고 끝까지 우겼죠. 개신교는 제가 스테이트먼트를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워낙 세게 나오니까 정치적으로 불교는 뭐 유구무원이고 그래서 종교가 물론 과학자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가 어떤 종교에 불과하고 여기서는 소위 인성과 도덕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아직 AI 문제라든지 트랜스휴머니즘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입들을 다물고 있죠. 제가 한 십몇 년부터 자꾸 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뿐이지 아직은 그냥 관심 있게 보는 정도지 거기에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통섭론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워드 윌슨, 철학은 가능한 한 많이 과학으로 대체되어야 할 영역이고 사회과학은 아직 자기 영역에 벗어나지 못한데 종족적 흉성의 족쇄로 스스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인문학은 이미 그 열등성과 과학에 의해 통치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명된다. 이 통섭론이 최재천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21세기의 대안적인 뭐 박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선풍적인 그러한 것을 하면서 통섭론이 무슨 뭐 우리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 대학 교육이나 앞으로의 뭐 해서 통섭이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생물학이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인간에 관해 스스로 오랫동안 무언가를 주장한 신학은 오히려 문제를 망쳐놓았다. 아직도 석기 시대의 상식에 기반을 둔 규칙들의 저당 잡혀있는 신학은 이제 탐구의 문이 활짝 열린 실제 세계에 대한 위대한 노력들을 흡수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서양의 철학이 그런 기능을 해줄 것 같지도 않다. 철학은 꼬여있는 토론과 전문가적인 소심함 때문에 현대문화의 의미를 파산시켰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좀 욕먹을 만한 것이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폐지로는 너무 지나치죠. 이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윌슨의 통섭론은 비극이다. 우리 같이 다리를 만들고 우리가 너희 땅을 차지해달라고 효과적으로 제안한 격이다. 그리고 뭐 저 유명한 프리드만 다이슨은 뭐 다양성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여기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한문 번역에도 있어요. 결국 이 통섭이 내가 이제 그 최재천 교수하고 엄청난 논쟁을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뭐 바람을 약간 가라앉혔다. 뭐 그렇게까지는 뭐 얘기. 본래 통섭이라는 것은 컨실리언스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최재천하고 장대익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포섭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생물학이 모든 학문을 그 인간은 생물이니까 인간은 생물의 하나니까 한 종이니까. 생물학에 의하여 검증받아야 되고 그 밑에 꿇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정말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캠퍼스 제국주의잖아요. 캠퍼스 제국주의 그렇게 뭐 미국 교수들이 비판했습니다만은 그러한가.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새로운 어떤 영역 또는 기술의 새로운 영역이 가지고 오는 바람이
항직적인 상황 속에서는 간혹 보면은 전혀 필터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예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러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 있는 소위 그 트랜스 휴머니즘의 문제, 인간 확장, 휴먼 인핸스먼트 문제. 뭐 그래서 그 뭐 시작은 이게 테라피냐, 뭐 테라피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인핸스 확장은 곤란하다. 뭐 이런 논쟁부터 시작하다가 이제는 뭐 확장 자체를 극대화시키자 뭐 이러한 것이 이제 크루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굿 딥마인드의 지금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는 사람은 바로 인핸스먼트를 극대화하자라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생물학적인 그러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바이오 컨서버티비즘하고 반대된 트렌드 몸에 이 문제 많은 이러한 몸을 현대 과학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러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뭐 인간의 호모사피엔스가 이제는 다음에 뭐로 갈 것이냐. 그건 결정이 됐죠 이미.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테크놀로지로 이제까지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진화했지만 앞으로의 진화는 우리가 해야 된다 스스로.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AI죠. AI 캐퍼빌리티를 맥시멈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결국 슈퍼 인텔리전스가 되고 나중에는 코스믹 인텔리전스죠. 모든 네트워크가 코스믹하게 우주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수프라 인텔리전스가 돼서 뭐 신보다도 더 강한 그러한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 크루츠웰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팬시 드림이죠. 그러한 사람이 구글 딥마인드의 디렉터니까 구글에서는 애식보드를 윤리위원회의 이름을 지금 발표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올 후폭풍이라는 건 당연하니까요. 특히 구글.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 닉 보스롬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아주 부드럽게 쓴 거예요. 부드럽게 썼는데 닉 보스롬은 그래도 이 윤리성을 지금은 윤리성을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크루츠벨은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 테크놀로지가 컨버즈해서 결국은 뭐 H 플러스 휴먼 인핸스먼트가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아티피셜 여러분의 전공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다 하는 도표실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로봇하고 뭐 말리큘 시뮬레이션 뭐 그다음에 나노 뭐 이 업로딩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휴먼 인핸스먼트를 이루고 임모탈리티 결국은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으로 나아가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결국 지금까지 테크놀로지는 지금 뭐 잘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저 심장 이식이라든지 장기 이식 정도에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뭐 아티피셜 오르간이 되고 그다음에 브레인하고 머신이 인터페이스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몰리큘러 나도 다 아티피셜 바디가 나오고 뭐 냉동은 벌써 하고 있죠. 냉동. 그 슈퍼솔저는 이미 아까 미국 정보위원회에서 이미 슈퍼솔저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사이보그, 뭐 아까 냉동, 그다음에 제3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마인드 업로딩, 아티피셜 리얼리티, 스페이스 식민화. 그래서 마인드 업로딩, 그러니까 홀 브레인 이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마인드 업로딩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매트릭스 같은 그런 세계를 만들어 나가지고 그 속에서 아티피셜 리얼리티 아까도 벌써 리얼리티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위원회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콜로니제이션해서 뭐 이런 등등. 그러면 이러한 것이 어떻겠느냐? 정말 이게 익사이팅 하느냐? 보링 하느냐? 이런 논쟁도 사실 이렇게 인간이 아직도 인간으로서의 탐욕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만능이 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AI에 의하여 우리가 극천재성을 발휘해가지고 AI에 의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AI에 맡겨놓으면 우리가 그냥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뭐 결국 2045년에 테크놀로기가 싱귤레리티가 온다는 쿠르츠 베일의 이러한 얘기는 이게 프린지한 거냐, 피저블한 거냐, 인피저블한 것이냐. 지금 정도면 피저블 할 수도 있다까지는 온 것 같아요. 뭐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과학자들하고 뭐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건 뭐 정말 그건 와일드 드림이다 뭐 그랬지만 지금은 알파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그다음에 뭐 슈퍼맨, 프랑켄슈타인, 터미네이터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철학적으로도 뭐 엄청난 문제를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미국의 일본계 과학자는 사회학자는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주는 종교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 인간의 삶에 대한 도전은 결국은 인간이 뭐냐, 생명이 뭐냐, 인간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에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 AI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발견해서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고 특허를 만들어내는데 과연 그걸 마음대로 무조건 해도 되는 것이냐. 물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선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뭐 그러나 아주 궁극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적어도 의식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발전은 이제 사이버그로 진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트랜스휴머니스트 파티가 당이 형성이 되고 대통령 출마를 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천 트랜스휴머니스트 어소시에이션 모르몬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트랜스휴머니즘이 우리가 영화 그러니까 신화되는 하나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트랜스휴머니즘이 기계적인 것으로 기독교의 성경이 주장하는 비전을 기계화하는 공산주의가 전천년인지 후천년이지 않은 천년설을 민중봉기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는 그런 세속화의 종말론이었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의 종말론에 기계적인 어떤 비전의 옷을 입힌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로서 신학자는 항상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세요. 크리스찬이티하고 트랜스휴머니즘. 거기에 선지자는 쿠르츠 베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 그 섭리란 것은 어쩔 수 없는 과학적인 발전이고 메시아란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할 스트롱 AI. 뭐 여러분 아직 윅 AI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스트롱 AI. 자의식을 가진 AI. 랩처란 것은 휴거죠. 휴거란 것은 브레이트 업로딩이고 헤븐이란 것은 코스믹 컴퓨터다. 이러한 것까지 아주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내놓는 건 종교적인 색채, 특히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뭐냐?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인텔리전 AI 머신 같은 것이 괜찮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닉 보스트롬이뿐만 아니라 여러 스티븐 호킹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AI가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베네피션트한 그러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겸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오늘날 우리는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인정하자.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인과 과학자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었죠. 지금까지 누가 제사장이냐. 사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저는 많은 비판을 받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지만, 특히 신부들한테 오늘날 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고 공학자들이지. 그들이 만들어가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면 사회가 변하고 인류의 모든 조건이 바뀌니까. 그러면 종교인이 해야 될 입장은 뭐냐? 저부터 선지자 역할을 해요. 끊임없이.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며,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에 결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뭐 신 얘기까지는 물론 뭐 내부적으로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놓고 인간,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 뭐 이런 등등의 질문.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 시대에 살아간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학과 종교는 대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에 대한 중요한 화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양, 특히 성리학, 한국적인 그런 유교화학을 끌어들이는 것은 서구 과학이 빠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그리고 수신과 성화라는 문제. 과학자, 공학자, AI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 자체도 결국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같은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그게 누가 그 AI의 효과를 최대한도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AI나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의 그 분배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진 자와 이 점령하고 지배하는 자한테 최대의 웨폰을, 무기를 주고, 그러고 말미암아 정말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전제 독재가 가능하게 되는 체제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컨트롤하고, 그 정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신의 영역에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 더 큰 무기를 주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저는 욕심을 더 내서 그러한 것을 잡아내는 그러한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이라고 그러죠. 유대 기독교 전통은 지금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 전통은 신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인간론에 대해서 약화시켰어요. 인간이란 건 신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하나의 대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뭘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만약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기계인간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정말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사, 진화사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하기에는 탄환이 부족. 바로 이러할 때 인간의 수신이라든지 경이라든지 이러한 동양의 인간을 믿었고 인간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을 줬던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부활시켜야.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는 AI의 하나의 여러분과 같은 세계적인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러한 과학기술을 담보하고 담대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인 틀을 한국에서 한국형 글로벌 스탠다드와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은
알파고와 2세대로의 대결로 활발해진 인공지능의 개발과 윤리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성, 테크놀로지, 술이냐, 도의 개념이 서양 테크놀로지나 과학에는 없는 것 같아요. 동양이 어떻게 동양이 서양보다 테크놀로지가 훨씬 앞섰죠. 15세기까지만 해도. 마테오 리치니 마르코 폴로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져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던 기술들을 군함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를 만들고 심지어 조선술까지 가지고 들어가고. 왜? 도가 없으니까. 동양에선 도가 있어서 그 과학기술이 인류를 위하여, 인을 위하여 인에 해당되지 않은 발전을 저했는데 그것이 서양에 가가지고는 그게 침략적인 도구로 사용이 돼서 술이 이제는 도가 없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되어버려요. 도가 있는 테크놀로지. 그것이 앞으로 AI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에 내놓아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결국 과학기술이 최대한도로 발달된다 할지라도 결국 SF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워가 보여주는 것이 참 시사가 하죠. 암만 AI가 발달되고 하더라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이 남아있는 한 AI와 같은 그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기계는 오히려 인간을 멸망하는 데 사용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 사람들이 그래도 이러한 것을 살리는 구세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제다이인데 제다이는 통향적이에요. 길을 수련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깊이 명상하고 여러분들이 AI의 모든 걸 뺏기는 것도 좋지만 명상하시면서 AI를 개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